네, 안녕하세요. 격월간 대전기후정의 SOS 진행을 맡고 있는 대전기후정의 모임의 한재가 송순호입니다. 네, 격월간 대전기후정의 SOS는 두 달에 한 번씩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기후정의를 열망하는 대전 시민들을 찾아가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격월간 대전기후정의 SOS는 지구에서 동네까지 기후정의와 관련된 온갖 소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 또 역시나 지역 안팎에서 온갖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한편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삼성전자, 그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으려고 해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에 있지만은 이 소외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전력, 물, 기타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제공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비인간 생명들, 이들의 모구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5월대에서 나고 자란 늑구가 탈출을 했었죠. 다행스럽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구경거리로 태어난 생명은 없다는 외침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 기후정의를 위해서 같이 현장에서 싸웠던 후보들이 나선 곳도 있습니다. 우리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네. 저희 토크쇼 기후정의가 뭐래? 네. 더 시작. 박수 크게 주세요. 네. 저는 이건 플로어의 반응 좋습니다. 가감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가 발표한 국방산업 육성 계획을 보면 사실 제 눈이 평소에도 좀 큰데 그걸 보면 더 이렇게 휘둥그레게 빠질 정도로 커지는데요. 2030년까지 무려 8,736억 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대전을 K방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계획을 분석하셨던 대전시민사회연구소의 민병기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국방산업 육성 계획, 평화의 길인지, 그럴 리가 없겠죠. 파멸의 길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모르시는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일하시는 대전 시민사연구소 어떤 곳인지도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명한지 처음 알았네요.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비정규직 강의전담 교수고, 정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전공은 이제 사회운동, 정당, 선거 이쪽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안보융합학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연구소는 2005년에 그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리고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대안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시민활동가들이 이제 뭐 대학원도 가시고 이제 연구 역량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던 시대였었죠. 이미 2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대학 연구자들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보자 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소장님, 우선 저희 국방산업 육성 계획이 뭔지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전시가 이 국방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그 계획에 들어있는 중요 사항들을 이렇게 쪽집게로 콕콕 집어서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전시가 그 국방산업 육성 계획을 내세운 그 명목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전주 여건을 마련해서 지역 내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지방 소멸, 인구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명목상 내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전은 이제 과학의 도시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연구원들이 있고 또 국방과학연구원 AD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ADD도 있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많은 그 민간 또 혹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들도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서울을 제외하고는 이런 연구 여건이 가장 좋은 도시임에는 분명합니다. 뭐 심지어 유성의 전민동이 전국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동네라고 하잖아요. 가서 박사들이 많이 살아서. 네, 그래서 전민동에 저녁에 술 한잔 하고 가다가 이 김 박사 그러면 한 10명이 돌아본다고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의 입장에서는 그런 과학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담론들 속에서, 많은 기관들이 지역으로 분산들이 되고 있는데, 대전이 가진 문제는 워낙 초기에 그런 시설들, 기관들이 집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위험성들을 계속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도 우리가 오래 사신 분들은 알지만 되게 그냥 편안하게 별일 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이거든요. 조용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의 기관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또 혹은 또 수도권으로의 집중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인구가 또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최근 1년 사이에 뭐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큰 흐름에서 봐서는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제 산업을 통해서 좀 더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국방산업계획 안에는 안산산업단지 이야기가 조금 네.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좀 짚어주실 수 네. 있을까요? 그걸 원래 대답해야 될 걸 잊어버렸고. 그 안산 산업단지가 이제 사실 ADD 근처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세종 ADD는 국방과학연구소. 네. 국방과학연구소 그 지족동 넘어서 그 세종 넘어가는 그 길인데요. 예산이 대략 한 8,700억 정도 되고 분야는 뭐 다양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AI와 드론. 각광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취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AI와 드론을 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반도체 뭐 이런 문제들, 첨단 산업들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질서 체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저 그 지역을 이제 국방산업 연구 중심 기능을 갖는 하나의 하나 타운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무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대전에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들도 계속 정주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네, 군사, 국방산업, 혹은 방위산업,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군사산업,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노트북 켜놓고 계시잖아요.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원래는 이제 그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 체계를 세련화하고 고도화하고 또 좀 더 복잡한 운영을 하기 위한 시스템 속에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 잘 쓰고 있잖아요. 또 열심히. 또 휴대폰, GPS, 뭐, 차를 타도 그렇고, 어디 기차, 타고 어딜 가더라도 예약할 때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민간용이냐, 군사용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한재호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은 모두 다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비료회사는 전쟁이 나면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북한의 그 비료 생산 공장에 대한 좌표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전쟁이 나면 거기부터 타격을 해요. 왜? 거기에서 생화학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투입되는 재료에 따라서 뭘 생산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참 어떤 게 과연 평화로운 기술 개발이냐를 이야기하기가 이제는 너무 그 경계가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모호해진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래도 뭐 최종적으로 뭐 그런 그 이중적인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파괴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해서 그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얘기일 테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국방산업은 그러니까 지금의 대전시가 됐던 뭐 이런 뭐 보수 정당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지역 경제 잭팟이다. 최근 들어서 뭐 여러 전쟁이 나니까 한국의 국방 산업들이 엄청나게 호황해서 뭐 팔았다 하면서 근데 알고 보면 다 그게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물건을 팔고 그런 것을 비슷하게 한국의 대전에서도 그런 산업을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막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 산업 육성 계획이라는 게 나와진 건데 시민사회에서는 이거는 죽음의 비즈니스 아니냐 비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계획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들고 비판적으로 평가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군산복합체가 가지는 특성이 좀 피 묻은 돈, 블러드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사실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사실 우리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들이 더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통 시스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것인가, 또 혹은 햇볕 저장소, 햇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어떤 친환경적인 에너지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서 또 도시가 에너지 자족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평화적 사용처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기업들은 당장에 손에 잡히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켓 한 발 파는 게 에너지 저장소 뭐 수만 평 짓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인기 많은 해외에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천궁2라고 하는 그 안티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날아온 미사일을 맞추는 그렇죠.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는 시스템인데 한 발을 쏘는데 1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날아오는 미사일 하나를 요격하려면 최소한 5발 이상은 쏘아야 이게 교차하면서 맞추는 건데, 그럼 5발이면 12억이면 벌써 60억. 엄청나죠. 근데 저게 상대편의 미사일이 한 발만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스템 가동시키면 뭐 그냥 몇백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또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여진다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분쟁 없는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이고요. 또 사실 이것도 되게 딜레마인 게 뭔가 하면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을 해서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냥 뒀을 때보다 민간인 피해는 또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자 지구에 떨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팔레스타인인들이 막을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있었다라면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전쟁도 이게 자본의 문제이긴 예, 한데. 근데 거기다 그걸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얘기가 이상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또 뭐 지금 당장 이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안보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고, 또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존중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쉽지는 않죠, 그게. 그런 세상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게. 네.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과학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과학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음. 그걸 견인해내는 것도 또 시민들의 몫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렇다면 대전에 있는 그 엄청난 그 김박사 하면 10명 이상 돌아보는 이 동네에서 그 과학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군산복합체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군산복합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그 함정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군산복합체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군사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국가 산업이었었고,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던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이 참여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 시스템 내에,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 지금서 상품처럼 무기가 판매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문 인사 얘기, 원래 회전문 인사라고 하는 게 이 시스템에서 나왔거든요. 정부 관료를 하다가 무기 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시 정부에 로비를 해서 어떤 사업들을 따내고 뭐 이런,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정부로 들어와서 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게 이제 회전문 인사의 원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아니죠. 군수산업 업체들, 그 다음에 전쟁업자들, 이런 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군산복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요즘은 PMC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간 군사 업체라고 해서 뭐 단순한 그 군부대 경비뿐만 아니라 용병 같은 역할들도 요즘은 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초기에도 그 PMC 기업들이 기업화된 군대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됐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게 있는 건 아니죠? 외국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도 이제 병력 자원, 그러니까 입대할 수 있는, 남성들이 줄어들다 보니, 조금씩 이제 민영화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군대 매점, PX는 거의 다 이제 다 민영화 됐고요. 그래서 편의점들, 우리 시중에서 보는 편의점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 그 병사들이 먹는 식당, 여기에도 다 민간 업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더 그 민간이 군에 들어가는 비중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그럼 대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뭐
평화 기술 도시 또 혹은 기후 정리 도시 뭐 이런 것들 개념들을 잡아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하려면 또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렇게 개발된 기술이 또 당연히 또 군사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드론이 개발될 때에도 이게 저 멀리 이 넓은 이 평야 지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죠. 씨를 뿌리고 뭐 이 비료를 주고 하는데 드론 날려서 좀 더 편하게 하자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 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저기다가 총을 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생겨요. 혹은 저기다가 폭탄을 달면 이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술의 발전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가에 대한 사회적 통제랄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지금은 그게 아까 민간 이 뭐죠 복합체, 군산 복합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게 군대와 그리고 그거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이 짝퉁해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무기라는 게 뭘까요? 더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이런 방어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을 수도 있는. 근데 뭐 공격과 방어라는 게 사실은 좀 맞물리는 얘기인데 더 공격력이 높아지면 더 방어를 하겠다라고 더 높아지는 에스컬레이트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익을 낳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 통제가 사실은 안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앞서 그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전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정주하게 만들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국방산업을 통해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된다면 뭐 지금도 뭐 통계 보니까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위 국방산업이라고 불리는데 고용돼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보면 지금의 전쟁 상황이 뭐 개인적 윤리의 측면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호황을 누리는 사회적 동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특권을 더하면 혹은 이 성과급을 또 받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기업이 그거에 기반하고 있는 한 도시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구속돼 버리는 전쟁이 벌어지면 좋은 일인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대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상당히 비윤리적인 상황이 일상화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직접화된 그 지역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뭐 연구단지나 또 지역의 많은 대학들에 그런 연구들을 하는 연구소나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모아서 더 키우겠다. 이 이론 발상인 건데 지금도 충분해요. 사실은 뭐 더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안산 국방단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계획들을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부동산 개발이에요.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명목은 국방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걸 토지 개발을 해서 팔아먹고 이익을 남기겠다. 결국 부동산 개발입니까? 그런 사실은 그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안산뿐만 아니라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해서 유성에서 세종 넘어가는 그 지역에 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면적이 아파트예요.
명목은 있죠. 명분은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이 기업에 혹은 연구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짓는다. 명분은 돼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자치단체의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고, 당연히 그것과 연결된 건설업자들과의 또 연결고리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전은 그런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렇게 연구단지를, 집적화된 연구단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기존에 있는 걸 네트워킹만 제대로 연결해줘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더 뭐 무슨 국방산업단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말씀이신 네,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냥 정말 필요하면 알아서 네트워크 만들고 자기네끼리 돌아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안산 산업단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잘 들으셨죠?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잘 들으셨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 저희가 그 병역 거부를 한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전쟁이 났는데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산업이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 쓰지 않도록, 종용하는 시민들이 있거나 그걸 거부하는 군인들이 있다면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철학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방위다 아니면 공격이다 이런 논리 자체가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후정의 SOS를 하는 것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한국산 장비가 민간인들을 살상하고 집을 부수고 있고, 또 대전의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기술이 팔레스타인들을 살상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기술과 무기가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무참히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면 나도 그 또한 그곳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마주하면서 아까 우리가 전쟁이 났지만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그리고 같이 서서 오해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대전 시민들이 마주해야 될 것은 뭘까요? 소장님. 근데 그 오해를 하려면 저쪽도 오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저쪽은 이제 오해가 아니라 아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양쪽이 다 오해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게 가장 슬픈 현실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는 또 되게 좀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정말 우리와 같은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 상황에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은 평화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근데 평화운동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비폭력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지금 이제 기후정의를 통해서 이제 뭐 좀 말씀들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대에 이 진영 간 대립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으로서의 등장했던 그 평화운동, 그것을 통해서 사실 독일에서 녹색장이 등장을 했었던 이유, 원인도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면 평화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긴 하지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주눅 들어 있고 그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반핵운동, 우리 지금 반핵운동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 무기화된 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있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반전, 반핵 80년 전. 근데 계속 돼야 되는, 사실 이게 끊어지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국방산업단지 문제를 제기를 하려면 사실 그런 평화운동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산 이 얘기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뭔 뜬금없는 얘기지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평화운동이, 대전의 평화운동이 정말 활성화돼야지 그 힘으로 현재 방산을 중심으로 뭐 경제를 성장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게 꼬리에 꼬리 묻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지 또 뭐랄까 이 방위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비판을 좀 제대로 하면서 또 그걸 불러 일으키는 걸 텐데, 저는 결국 어쨌든 그 대전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얘기한 것처럼 K방산의 수도 뭐 이런 것이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뿌듯하고, 야 그걸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거기로 또 난 도움이 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끄러운 거야 뭐 이런 이 비판적 정서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또 평화운동이 만들어지는 것과 뭐 결과이자 또 원인이겠지만 이런 게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맞대응하는 우리의 대안적인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에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면 좋겠나 이런 거 의견 한번 듣고 싶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은 무엇을 좀 하는 게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K방산의 수도 뭐 혹은 K방산 도시 이런 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시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현실 네.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우리 대전 시민들 글쎄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청은 막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극우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아니 시청 하죠. 공무원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그 사람도 극우자예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근데 K방산 좋아하면 그거야. 네.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맞아. 극우죠. 맞아. 다른 사람이 극우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네.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 대전이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좀 넘게 살았죠 이제. 되게 평화로운 도시였었고 또 앞으로도. 근데 그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일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킹이 좀 더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또 마음으로 그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걸로 해서 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글쎄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됩니까? 즐겁게 서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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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요. 나눠주신 말씀들 바탕으로 저희들 시민들과 함께 우리 평화도시, 생태도시 대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는 행정이나 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반도체 폐배 지역 분산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 폐비 핵발전소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에서 적어도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미 전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희생을 하는 것이 기본값이 되는 세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체제전환 대전 모임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생명중심, 평화도시, 평등한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리며 2026년 지방선거 정책 제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대전 시민이 살상무기를 팔아 번 돈으로 다른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투자한 그 반도체로 번 돈으로 나의 번영을 누리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별 무생명들의 평등한 평화 세상은 자본과 행정이 만들어주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후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함께 내도록 하고 지방선거에서 그 역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방송을 만드는 대전 기후정의 모임은 궁금하시다면 우리 이메일 아래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매달 하는 정기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방송 대본 작업 해주시고 연출해주시는 건유님, 장비 준비해주시고 편집을 맡아주시는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의 오민우님, 그리고 녹화 장소와 각종 장비를 도와주시는 지역 쿠마시 한반 네츠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